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동원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적응력 팍팍 높여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합니다. A라는 다항식, B라는 다항식 주어져 있고 관계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걸 만족하는 다항식 C 값을 구해달라 라는 얘기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식 정리하는 연습을 좀 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2C 플러스 A는 이퀄 3B 처리되어 있는데, 자, 2C라는 값을 3B 마이너스 A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3B라는 식부터 좀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3B라는 식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B라는 식에다가 3배 해주면 되니까 3x 제곱 플러스 12xy 3배 줬으니까 마이너스 6 y제곱 처리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요 A라는 식이 되겠습니다. A라는 식은 3x 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 식을 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빼기를 좀 해야 되겠죠. 빼기.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좀 지워지는데요. 그러면 13xy가 되겠고 마이너스 7y제곱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이 부분이 2C라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우리는 C 값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이제 요 값을 좀 나누기 해서 C 값은 2분의 13xy 마이너스 2분의 7y 제곱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때 계수가 이제 PQR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저 P 값은 그러면 0이 되겠고 Q 값은 2분의 13, R 값은 2분의 마이너스 7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이때 이제 PQR을 더하게 해달라.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요 값을 더하게 해줘야 되니까 2분의 6의 계산 결과는 3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수식 정리해 가는 부분들, 자, 뭐 이렇게 동류항들을 좀 이용해서 좀 처리하는 거라서 제가 이제 좀 약간 효율적으로 좀 여기 좀 이렇게 좀 짝 맞춰지는 부분들이 좀 잘 보일 수 있게 옆으로 쓰지 않고 좀 아래쪽에 썼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조금 계산 미스를 좀 줄여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니까 뭐 이런 거 조금 참고해 가면서 그렇지 않더라도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번 시작합니다. 다항식을 나눴을 때의 몫을 QX라고 한다. 자, 이때 이제 몫에다가 대입을 해달라 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자, 주어진 식을 이제 직접 나누기를 해줘도 되겠고, 이제 이거 지금 이게 이제 인수분해되는 형태니까 이제 조립제법을 뭐 2번 사용해도 되겠는데, 자, 한 번에 처리해야 되니까 이제 한 번에 나누기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 마이너스 10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 x 숫자만 써도 되는데,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1 마이너스 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한번 딱 들어가서 그러면 이제 1 마이너스 0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빼기를 해주게 되면 이제 5 4 마이너스 10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5를 좀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5 마이너스 10 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여기 좀 빼기 해서 14 마이너스 10 처리해주면 요건 이제 나머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이 이제 몫에 해당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좀 식을 좀 그럴싸하게 좀 한번 써볼까요?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x 마이너스 10 이 부분을 x제곱 마이너스 2x로 나누게 되게 되면 몫이 x 플러스 5가 되겠고 나머지가 14x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자, 몫 부분 즉 qx 부분은 x 플러스 5 이렇게 처리가 된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됐을 때 이곳에다가 2를 대입해 달라. 그럼 뭐 x에다만 2를 대입해 주면 되는 거니까 계산은 좀 효율적으로 계산돼서 7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2차로 나누는 거니까 그냥 뭐 나누기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좀 마음 편한 그런 방법이라서 나누기 하는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대신 식을 그대로 다 주어진 식에서 x 세제곱 3x 제곱 이렇게 쓸 부분을 이제 저는 이제 계수만 갖다 이렇게 쓴 거니까 됐습니까? 계수만 갖다 이렇게 써서 처리해도 계산 형태 틀 그대로 유지되어 가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셔서 보면 버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빠르고 정확하게 나누기 해가는 것이 이제 주 목적이 되어가는 그런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또 나름대로 좀 열심히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3번 시작합니다. 복소수가 주어져 있는데 0이 아닌 실수가 되도록 하는 값을 구해보고 그 다음에는 또 순허수가 되도록 하는 값도 한번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호, 우리가 이제 0이 아닌 실수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z 값이 지금 괄호 i 되어 있거든요. 실수가 된다는 얘기는 이 부분이 0이 돼야 되는 거고 이 부분 0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9는 0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에는 0이에요 이렇게 좀 처리되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인수분해가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여기는 이제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3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기본 조건 x는 4 또는 x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 이 부분 여기에 대입했을 때 0이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3 부분 이건 좀 큰일 나겠죠. 되겠습니까? 하하,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안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x는 4 이렇게 구해간 값이 a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뒤쪽 부분은 0이 되면서 앞쪽은 0이 안 되는 이런 식이 됐으니까 되겠죠? 자, 다음은요 순호수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되죠? 순호수란 얘기는 i 부분만 남아 있어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번에 풀이될 항목은 쭉 긋고 풀어야 될 항목은 뭐죠? x제곱 마이너스 9 오히려 이 부분이 0이 돼야 되겠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 이 부분은 0이 되면 또 안 되는 상황이 좀 바뀌었네요. 자, 그러면 이 부분 아까 인수분해한 곳에서 x는 3 또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쳐야 되겠고 여기는 인수분해 모양을 좀 이렇게 써겠습니다. 플러스 3에서 0이 아니다 이렇게 쳐야 되겠죠. 됐습니까? 0이 돼야 되는 조건. 근데 이제 이 부분은 대입을 해주면 이쪽도 0이 되니까 이제 요게 안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x 값은 또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 값이 얼마가 되겠다? b가 되겠다.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 지금 이제 숫자를 봐가면서 잘못 처리했습니다. 야, 이렇게 잘못 처리하다니 큰일 났습니다. 자, 이 부분 x 값은 여기 안 되고 3이 답이 되어야 되겠죠. 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기 어이구. 자, 눈에 보이는 답하다가 자, 두 개 이제 엇갈리는 형태로 돼 있어서 답을 구해야 되는 그런 모양이니까 조금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답은 이제 7 이렇게 나오겠죠. 자, 문제에서 보게 되면 이제 실수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한 번은 이 뒤쪽 부분이 이제 0이 돼야 되겠다. 이런 풀이를 한번 해야 되는 거겠고, 그리고 이제 0이 아니다, 0이다. 이런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겠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찾아가는 과정. 또 한 번은 문제에서 뭘 하고 그랬다. 순허수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순허수가 된다는 이야기는 자, 이곳이 0이 되겠고, 이쪽은 또 0이 안 되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때는 풀이가 앞에 0, 뒤로 가면 0이 안 된다. 와, 이거 큰일 날 뻔했는데요. 실수 이렇게 마이너스 3 부분을 집어넣으면 뒤도 0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x는 3이 돼야 되는 이런 형태. 자, 이게 지금 빨리 풀다가 지금 실수할 뻔했는데. 자, 문제에서 주어진 부분 우리가 이제 복소수가 무엇인지만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지만 알면 뭐 풀이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차분하게 대처를 좀 하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4번 문제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다항식을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해가겠다. 되겠습니까? 자, 그럼 뭐 우리가 이제 집착하면 되죠.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5 이렇게 되겠고 나눠주는 이 값을 0으로 만드는 마이너스를 쓰면 되겠고 자, 그대로 내려서 2를 쓰고 곱하기 해서 마이너스 1을 사용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더하기 해서 마이너스 3 곱하기 해서 동그라미를 미리 해놓으면 안 되겠네요. 자, 구해야 될 부분이니까 마이너스 3 처리해주고 곱하기 해서 3 계산해서 0 곱하기 해서 0 그렇게 되면 계산해서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계산해서 이제 문제 모양이 나왔을 때 문자가 있는 부분들이 P 여기 좀 알아야 되겠고 Q 그대로 내려온 거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 R 알아야 되겠고 Y 값에 S 이렇게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값들을 모두 이제 계산해 달라 라고 되어 있네요. 조금 열심히 더하면 되죠. 마이너스 1 2, 3, 0, 5 이런 값들은 이제 모두 더하게 해주는 거니까 자, 10에다가 지금 빼기 1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 건가요? 자, 그렇다면 계산 결과 전부 다 이렇게 더하기를 하게 되면 얼마가 되겠다? 9가 되겠다 해서 답을 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항목들 조립제법 뭐 3보 문제 풀이할 때는 이제 뭐 복수수의 생김새에 해당하는 거, 뭐 실수, 그 다음에 순어수 이런 것들 가장 기본적인 항목들이 출제된 거니까 침착하게 그리고 이제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맞춰가면 되겠습니다. 5번 시작합니다.
등식이 임의 실수 K에 대해서 성립한다. 아,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표에 나왔습니다. 임의 실수 K에 대해 성립. 뭐 모든 실수 뭐 K에 대하여 성립. 뭐 어떤 실수 K에 대해서도 성립. K에 대하여 성립. 아,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됐습니까? 자, 이런 중요한 표현들. 그 다음에 또 어떤 표현도 있죠? K 값에 관계없이 성립. 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자, 흔하게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뭐 네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무슨 뜻이죠? K의 항등식이다. K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다라는 표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지금 항등식이 나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정리해야 될 구 관심사가 K인데 정리한 듯 이렇게 막 해줬지만 이 부분은 제대로 된 정리가 아니다. 전개해서 다시 정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K가 들어가 있는 부분. 자, 그럼 이제 전개했을 때 K가 들어간 부분 이렇게 전개할 때니까 이제 A가 되겠고, 그 다음 이렇게 또 전개할 때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2B 이 형태 전개가 되겠고, 그 다음은 이제 K가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3b 플러스 5는 이퀄 제로. 자, 이렇게 이제 정리하는 것이 바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급하게 해서 정리. 그러면 이제 항등식일 때 이제 그 다음 풀이는 뭐 매우 간단하겠습니다. 계수인 a-2b 값이 0이 돼야 되겠다. 그 다음 마이너스 a 플러스 3b 플러스 5 이퀄 0이 돼야 되겠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풀면 되겠죠. 연립방정식 형태. 두 식을 더하게 해주면 b 플러스 5 이퀄 제로 해서 b 플러스 5는 이퀄 제로 해서 이제 B 값이 얻어지고요. B 값이 마이너스 5가 얻어지는 순간, B 값이 마이너스 5가 얻어지는 순간, 마이너스 5를 대입해주면 플러스가 되겠고, A 값은 또 마이너스 10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처리가 될 수 있네요. 근데 B 값에서 A를 또 빼서 V로 또 바꿔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계산 결과는 5 이렇게 처리돼가는. 자, 하지만 이제 뭐 이게 뒤에 계산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자, 맨 처음에 주어진 식 문장을 보고 임의 실수 K에 대해 성립한다라는 부분.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유사한 형태 표현들을 좀 다 보여드렸습니다. K 항등식이다 판단하는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겠고, 그렇게 되게 되면 주어진 식을 K에 대해서 K가 들어가 있는 부분,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서 다시 재정리해서 풀어가는 이 절차 되겠습니까? 대표적인 뭐 항등식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형태꼴로 나와 있다라는 거니까 확실하게 알아야 될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6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 px를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이고 다항식 qx를 나눴을 때 나머지는 이렇다 라고 되어 있네요. 와, 자, 이런 부분들 원래 나머지 정리 문제는 잘 모르게 되면 이렇게 x-2를 이제 나누게 되면 몫이 생기고 h' 이렇게 생기겠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2다 이제 이렇게 써가면 되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연습을 좀 잘하게 되면 이곳을 0 만드는 가는 숫자를 이제 대입하는 거니까 p에다가 2를 대입하면 결과가 2입니다. 그 다음 이제 qx라는 부분도 이제 다시 x-1로 나누면 몫이 생기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 원리를 적용해주면 q에다가 2를 대입하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4다 이런 이제 정보 얻어가는 과정, 이 부분이 이제 나머지 정리의 가장 기본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풀어야 될 새로운 식은 5배 px 마이너스 2배 qx 이렇게 처리됐는데, x-1로 나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몫이 생기겠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를 써서 나머지를 구하겠다. 원리가 이제 똑같이 적용되니까 2를 대입해주면 되거든요. 5배의 P2에다가 빼기 2배의 Q2 이렇게 쳐야 되겠죠. 이것이 이제 나머지다. 근데 이제 이런 정보들이 위에서 이제 주어진 정보 정리하면서 이미 나온 결과죠. 대입해주면 10이 되겠고, 플러스 8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제 풀이 원리만 좀 정확하게 잘 지켜가면 풀이가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 자, 나머지 정리는 조금 더 복잡한 유형이 좀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좀 기본형에 가깝다라는 건데, 자, 이렇게 나누고 몫이 생기고 나머지, 그래서 0되게 만드는 숫자를 집어넣어서 대입하는 이렇게 결과를 구해가는 이 절차 됐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학습을 좀 이렇게 진행하게 되게 되면 이런 이제 절차를 거쳐야 될 거를 좀 빨리 문제를 좀 내용을 읽어서 두 번째 건 이제 곧바로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다. 사실 이제 익숙해지면 첫 번째 것도 이렇게 쓰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이제 주어진 조건 정리. 그 다음 부분 우리가 풀어야 될 부분 이제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어진 정보하고 뭐 별개의 문제를 물어본 게 아니라 주어진 정보하고 연관성 있는 것을 질문 던지니까
그 다음엔 좀 무난한 풀이가 또 가능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정리 출제가 되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좀 잘 지켜서 풀어달라. 뭐 그런 형태의 문제니까 자, 차분하게 또 이론학습 문제 적용 연습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다룰 문항은 7번이 되겠습니다. 2차 방정식 주어져 있는데 두근이 주어져 있다. b가 주어진 거네요. b가 주어졌을 때 대입값은 어떻게 되느냐. 자,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135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하게 되면 이제 알파 베타 뭐 이런 그래서 이제 알아보는데 지금은 뭐 5알파 이렇게 뭐 3알파 이런 식으로 좀 놔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b가 이제 5대 3이 되는 거니까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근과 계수의 관계 이렇게 하게 되면 부분 이제 지금 문제 이제 이 이론을 적용해 주면은 이제 8알파가 되겠고 이 부분이 이렇게 처리해주니까 마이너스 m이 되겠다. 평상시 알파 베타 요 이론을 적용해주면 15알파 제곱이 되는데 이 부분이 135가 되겠다. 요렇게 이제 이론을 적용해서 우리가 이제 풀식을 좀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거부터 좀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알파 제곱인 어떻게 되나요? 이게 5로 15로 약분돼야 되는데 약분되면 이제 숫자가 얼마가 됩니까? 5, 9, 40. 네, 알겠습니다. 알파 제곱은 9가 이렇게 처리가 되는군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그러면 이제 알파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거니까 요 위쪽 식에 가서 마이너스 m을 구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38이 플러스 마이너스 24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제 m 값이 자연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m 값은 이쪽에서 그러면 뭐 24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m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제 알파가 마이너스를 좀 처리했으면 되겠다 라는 뜻이 되겠네요. 자, 24를 답해가는 문제.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뭐 근과 계수의 관계가 이제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정확하게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뭐 요 부분이 이제 마이너스 a분의 b 되고 요게 이제 a분의 c 이렇게 되는 요 이론을 이제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되겠고 주어진 조건을 그대로 이제 적용을 해서 처리해가는 그런 문제 되겠습니까? 자,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자, 그럴싸한 이제 고등학교적인 이제 풀이법이니까 중학교 때처럼 뭐 대입해서 풀이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사실 정확하게 기억해가지고 문제 좀 차분하게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8번 시작합니다. 다항식을 전개하면 이런 건 뭐 곱셈공식을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요 앞에 부분을 보니까 이제 x 플러스 2에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공부한 걸 보게 되면 이제 a 플러스 b,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이런 모양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분 이제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 있으니까 이걸 계산하게 되면 x 세제곱 더하기 2 세제곱이니까 8 뭐 이렇게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주어진 식은 이 부분을 계산해서 쓰게 되면 x 세제곱 플러스 8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x 6제곱 마이너스 8x 세제곱 플러스 6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이론이 또 똑같이 적용되는데요. 요거에 제곱되어 있고 2개 곱하기 빼기. 와,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세제곱에 따라 세제곱 되겠고 그 다음에는 더하기 8의 세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건 x 9제곱이 되겠고 그럼 2의 9제곱 이런 형태죠. 자, 2의 9제곱이면 2의 10제곱이 102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여기가 그러면은 512가 되는 건가요? x 9제곱 더하기. 됐습니까? 자, 이런 형태 풀이. 뭐 간단한 모양이 되어 있으니까 플러스 되는 뭐 2번은 이제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x 이제 곱셈 공식 파트 부분에서 이 부분을 이제 교묘하게 해서 나온 결과 끝난 게 아니고 또 다시 곱하게 해야 되는데 그 결과하고 다시 또 연관성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저 고등학교 과정은 이렇게 뭐 차수가 높은 형태로 또 나와서 우리를 좀 이제 당황스럽게 만드는데 자, 고등학교 과정에서 원리를 정확하게 잘 이해해가는 부분들을 위주로 이제 학습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차수 높아지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좀 이렇게 응용 문제를 통해서 높아진 것도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다. 이런 부분 이제 학습하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8번 잘 이해되죠? 자, 복습, 수직 다루기 좀 겁먹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으니까 자, 평상시에 연습을 조금 해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9번입니다. 다항식 px에 대해서 두 다항식 px-13과 px-3x-1이 모두 x-알파로 나눠 떨어진다. 자, 나머지 정리 문제는 자, 우리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도 있겠지만 자, 그 부분들은 우리가 좀 실력이 쌓은 다음에 하고요. 자, 가장 기본적인 이런 항목들을 쓰는 게 이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나눠 떨어진다. 풀이 원리는 그러면 뭐죠? 알파를 대입해야 되는 거니까 이걸 0 만드는.
그럼 p 알파 마이너스 13이니까 이항식해서 13 이 정도 쓰는 게 가능해지죠. 자, 그 다음에 좀 또 약간 새로운 식 형태가 있습니다. bx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 이렇게 새로운 식이 있는데 이 부분도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눠 떨어진다. 자, 몫을 이렇게 쓰겠고요. 자, 그렇다면 똑같은 원리니까 이제 또 알파를 대입하면 되죠. 자, 알파를 대입하면 p 알파가 되겠고,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3알파 플러스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똑같은 p 알파가 되니까 이 결과가 서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3알파 플러스 1은 13, 3알파는 12, 알파는 4 이렇게 이제 알파는 결과를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됐을 때 주어진 식을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알파가 어디서 가게 되면 이제 P4가 13이라는 정보가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PX를 X-4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오호, 이것은 이제 QX 플러스 R 이렇게 처리하게 되게 되면, 자, 그리고 EPX군요. 자,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역시 4를 좀 대입하면 되죠. 0 되는 숫자. 그러면 2P4 이렇게 결과가 이제 R 처리되는데, 자, 13이었으니까 R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26 해서 우리가 구해갈 수 있는, 자, 답은 26이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정리 원리를 잘 지켰더니 조금 색다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px-3x가 똑같이 나눠 떨어진다. 자, 나머지 정리 원리에 해당하는 기본식을 썼고요. 그 다음 이제 원리 잘 지켜서 0 되는 값 집어넣어서 나온 결과들, 그 결과가 같다라는 곳에서 정보, 그렇게 얻은 정보가 우리가 풀어야 될 부분하고 또 자연스럽게 연결돼가죠. 됐습니까? 자, 그럼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조금 복잡해지는 듯한 느낌이 조금 존재하지만 나머지 정리 원리를 지키고 풀었더니 자연스럽게 풀이가 된다는 거 확인 가능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함께 다룰 문항은 10번입니다. 복소수 Z의 켤레복소수 Z바라고 했을 때 보기 중에서 항상 실수인 것만 있는 대로 골라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밌군요. Z를 그러면 A 플러스 BI, Z바를 켤레복소수니까 A 마이너스 BI 이렇게 놓고 기억부터 조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Z하고 Z바를 곱하기 한다는 얘기는 I 플러스 BI하고 A 마이너스 BI를 곱하기 하겠다. 그럼 이제 합차 공식 형태니까 A제곱 빼기에 BI의 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A제곱, I제곱이 마이너스가 되니까 플러스 B제곱이 되겠죠. 그럼 제곱 더하기 제곱 이런 형태니까 실수 맞습니다. 자, 니은은요. 자, Z제곱 더하기 Z바의 제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제곱 플러스 2ABI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은요. Z바의 제곱을 하게 되면요. A제곱 마이너스 2ABI 또 마이너스 B제곱 처리가 되겠죠. 자, 이 부분 이제 합하게 되는 거니까 2배 A제곱 빼기 B제곱 처리가 되겠습니다. 즉 I 부분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실수라는 거 알았고요. 자, 디귿 들어갑니다. 디귿은 Z 플러스 1에다가 Z 바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그러면 Z 바에 가로 열고 Z 더하기 Z 바 처리되겠고, 그 다음 플러스 1 처리가 되겠죠. 자, Z 바는 이제 기억 부분에서니까 이 부분 이제 실수라는 거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 이 부분은 더하기 해주면 어떻게 됐습니까? 2A 이렇게 처리되겠고 플러스 이렇게 역시 또 실수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디귿도 실수가 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 기억 니은 디귿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실수가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제가 조금 드릴 설명은 지금 이렇게 뭐 대입해서 풀어가는 것 자체는 뭐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입해서 이제 결과물을 알아보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이 실수 이런 부분들을 공부해 갈 때 우리가 이제 특히 문제 풀이하다 보면 이제 많이 등장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겁니다. Z 곱하기 Z 바.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되죠. 우리가 이제 유리화할 때도 이제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실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지금 이렇게 시간 부분을 기억 부분들을 계산 안 하고 그냥 곧바로 성립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이제 디귿에서도 또 역시 우리가 Z 더하기 Z 바 이렇게 처리해주면 A 플러스 BI A 마이너스 BI 당연히 2A 이렇게 처리돼서 이 부분은 이제 실수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실수라는 거 알았다면 거의 디귿 부분도 이렇게 써놓고 이제 곧바로 조금이라도 이제 시간 절약해서 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기초적인 실수가 되는 항목들 중에서 너무너무나 당연한 부분, 우리 연산에도 많이 쓰는 부분이니까 Z하고 Z바 켤레복수를 곱하기 한 부분하고 합한 부분들은 항상 실수다 이런 부분들을 좀 기억하고 있었다면 조금 더 시간을 좀 절약해가면서 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들 기본 항목으로 좀 학습하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뜻으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11번이 되겠습니다. 영이 아닌 세 실수 ABC에 대해서
곱하기 했는데 음수가 나온다. 나누기 했는데 마이너스가 이렇게 생긴다. 자, 이거 언제냐? 이런 부분들 이론 학습이 되어 있습니까? 질문 던지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루트 A, B 이렇게 곱하기 했을 때 마이너스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언제다? A도 0보다 작거나 같고 0이 아니라고 했군요. 그럼 0보다 그냥 작다 쓰면 되죠. 0보다 작고 B도 0보다 작은 자 음수 이렇게 대입되고 있고 그 다음 루트 AC 이렇게 처리되는데 마이너스가 나올 때는 또 나와서 이렇게 계산할 때 언제였죠? A가 0보다 작고 C는 0보다 크다. 이 항목 학습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부호가 전부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음수 A는 음수인 상태에서 C가 양수. 자, 그러면 문제 풀어야 될 것은 자, 루트 A 제곱은 절대값 A, 절대값 B, 그 다음에 절대값 C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는지 문제랑 똑같은 건데 A 값이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에 되게 됐고 음수를 붙이니까 부호가 바뀌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대로 양수 이렇게 풀리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B 더하기 C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문제 형태. 자, 2번이 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복소수 공부에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학습해야 될 아주 독특한 성질이죠. 자,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에서 생긴다는 과정. 자, 이 부분은 원래 이제 이게 음수기 때문에 바르게 풀이하려면 이제 A 값의 재수를 뭐 마이너스 P 이런 식으로 고쳐놓게 되면 이제 PI 루트 PI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I 부분들이 좀 생겨서 이게 이제 B에서도 생기고 A에도 생기니까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본 이론 틀이라는 거. 자, 이론 학습한 부분 가서 다시 한번들 좀 잘 좀 점검하셔가지고 확실하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산 형태로도 좀 출제가 많이 되는 거니까 학습 확실하게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2번 살펴봅니다. x값의 범위가 주어진 상태일 때 이 참수의 최대값과 최소값 좌표를 구해달라. 괄호 안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자, 요것 x제곱 마이너스 2x 이런 부분들을 t로 치환하겠고요. 그럼 이제 물론 x 범위는 이제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먼저 조사하는 거죠. 이 참수 꼭지점의 x 좌표는 자, 마이너스 2a 분의 b 이런 형태로 처리해 주는 거니까 1 계산되겠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면 1을 집어넣었을 때 이제 최소값이 나오고 대칭축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이너스일 때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에 1을 대입해 주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면 3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t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겠죠. 자, 근데 주어진 식은요, 이 부분 이제 t라고 나왔으니까 이 부분이 이제 t 치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 해서 이런 결과를 얻어냈겠죠. 자, 이제 이 정보를 얻어낸다는 이야기는 위에 부분은 있고 열심히 이제 이 아래 부분을 이제 잘 풀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최고차가 또 양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겠고 꼭지점의 t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b 똑같이 처리해 주니까 2가 되겠고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최소값은 2를 대입했을 때 최대값은 또 역시 대칭축에서 멀리 떨어진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에 이제 2를 대입해주면 4 마이너스 8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이제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1 플러스 4 플러스 3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결과가 8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최대값 최소값을 이제 합해야 되는 거니까 결과는 7을 답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죠. 자, 최대 최소를 2번 해야 되는 스타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문제. 조금 어렵게 느껴지죠. 근데 이제 이렇게 좀 공통 부분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에서 좀 잘 보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치환해 가는 절차. 그럼 이제 x 범위 주어져 있으니까 자, 함수 최대 최소 구해서 t 값 범위를 구하고 그러면 이제 치환한 식에 다시 이제 이 t 값 여기서 열심히 최대 최소 구한 부분들이 다시 이제 이렇게 이제 정의역 형태로 t 값 범위로 들어온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최대 최소를 이제 2번 풀어갑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사실은 이 부분은 1학기 과정에 좀 낸 것은 좀 그런데 사실 이제 중간고사 보면 기말고사 파트에 가서 아니면 뭐 2학기 과정에 합성함수를 공부할 때 합성함수를 공부하는 이 부분을 이제 공부한 다음에 제출제되는 것이 좀 바람직한데 요거 이제 이렇게 따지면 요거는 교과 과정이 2학기 함수 파트 과정이거든요. 자, 이런 부분이니까 지금 이제 또 배우지 않은 또 이상한 용어들을 대해서 좀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자, 이제 학교에서 이제 낸 부분들을 한번 이제 이렇게 치환에 의해서 알아보고
그럼 나온 결과가 이제 이 범위 자체가 이제 t값 범위가 되는 거죠. 그 t값 범위를 쓰고 다시 이제 치환한 식에서 다시 최대 최소 가고 이렇게 두 번 합니다. 이런 과정으로 좀 이해를 하셔가지고 좀 확실하게 좀 잘 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까탈스러운 문제니까 복습 또 복습해서 확실하게 이해하려고 여러분들 좀 노력을 좀 기울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13번 시작합니다. 다항식 px를 3x 플러스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의 목과 나머지를 각각 qxr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주어진 식으로 나눴을 때의 목과 나머지 구해달라. 자, 나머지 정리는 가장 기본을 잘 지키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나누고 그럼 몫이 qx, 몫이 qx라고 했으니까 자, 나머지 r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가장 기본 좀 지켰습니다. 나누고 몫이 생기고 나머지가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x-3분의 2. 자,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잘 살피면 3x-하고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주어진 식을 3x가 아니라 자, x-3분의 2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뭐죠? 자, 이곳에서 이제 3을 공통으로 이렇게 딱 꺼낸 결과가 같습니다. 3을 이제 곱하기 하게 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3x-2가 되는 거 똑같은 식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qx 그대로 쓰고 나머지 r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자, 식을 이렇게 쓴 다음에 이 식을 이제 해석만 잘하면 되죠. 이렇게 나누면 이렇게 몫이 생기고 이렇게 나머지가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가볍게 이제 5번이 답입니다. 이렇게 풀어가는. 자, 이거 뭐 식을 뭐 이런 걸 뭐 굳이 뭐 식 변형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처리하게 되면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 설명 잘 이해됐죠? 기본을 정확하게 좀 잘 지켜서 풀어가는 그런 문제 형태였습니다. 이어서 1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에 대한 다항식을 qx로 나눴을 때의 몫이 있고 나머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 문제 역시 3x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px 플러스 qx로 나눴더니 자, 인수분해 가면서 쓰면 되겠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그 다음에 몫이 생기고 나머지다. 식을 나눴더니 몫이 생기고 나머지다. 아, 이게 지금 원래 이렇게 나눠지는 거하고 목하고 순서가 이렇게 살짝 바꿔 쓴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qx가 뭐 1체가 되게 되면 이제 몫이 2체가 되는 거니까 좀 그럴싸해졌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등식을 좀 써가는 게 이제 매우 중요하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아이디어가 생기겠습니까? 자, 이곳을 이제 모르는 부분을 포함한 이 부분을 이제 0 하게 되는 적당한 숫자 대입하는 부분이 아이디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주어진 x 값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p 플러스 q 이렇게 처리해주면 결과가 3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2를 대입해주면 8 플러스 2니까 4, 2 또 8입니까? 우와, 그렇군요. 그 다음에 2p 플러스 또 q 이렇게 결과도 얼마다? 3이다. 이런 결과가 얻어지겠습니다. 식을 조금 정리해 볼까요? 정리를 좀 하게 되면 마이너스 p 플러스 q 이렇게 정리된 부분들은 플러스 1을 이항시키니까 2가 되겠고, 2p 플러스 q 해주게 되면 16에 그럼 마이너스 13이 되는 건가요? 와,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빼기 들어가면 되겠죠? 빼기를 하게 되게 되면은 3p 그럼 마이너스 15 처리돼서 p 값은 마이너스 5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5 플러스 5가 되겠죠? 플러스 5가 되니까 이항시키게 되니까 q 값은 또 마이너스 3 처리해서 결과를 구하면 될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답은 이제 마이너스 8을 쓰면 되는데, 역시 조금 표현을 좀 색다르게 했습니다. 주어진 식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몫을 qx 이렇게 되는데 qx로 나눴을 때 대신 이제 몫을 가르쳐 줬으니까 어쨌든 가르쳐 준 그대로 나누고 몫이 생기고 나머지 부분을 이제 써가는 거죠. 자, 가장 기본 지키기 잘 했고요. 그렇게 되면 원리 무엇인지 좀 이해해서 대입해서 관계식 만들어가는 거. 자, 흐름이 이제 똑같다는 것 좀 이해되셨죠? 자, 이제 출제자가 살짝 좀 변형되는 형태대로 뭔가를 좀 유도신문처럼 좀 헷갈려라 라고 지금 이제 이렇게 유도했지만, 우리는 이제 기본을 잘 지키게 되면 똑같은 문제 형태의 풀이 방법을 통해서 쉽게 풀이가 가능하다는 거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15번 시작합니다. 복소수 z에 대해서 주어진 식이 z값이 주어져 있을 때, 자, 몇 제곱을 하면 일이 될까요? 만족하는 최소의 자연수를 구해주십시오. 자, 사실 뭐 학습이 좀 되어 있다면 좀 쉽게 풀이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인데, 자, 어떤 학습을 좀 점검해 볼까요? 우리가 이제 복소수 i를 공부하게 되면 i를 제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이것도 i를 한 번 더 곱하게 해주면 마이너스 i가 되겠고,
세제곱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i 세제곱 형태가 되겠습니다. 또 한 번 더 i를 곱하면 즉 i 4제곱 형태가 되고 i 제곱 형태입니다. 이 부분 이제 1이 되겠고 그럼 한 번 더 곱하면 이렇게 이제 다시 i가 돼서 규칙적으로 뱅글뱅글 들어가는 이런 공부를 하는 거죠. i에 대해서 성질을 공부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쭉 또 공부해야 될 부분이 1 마이너스 i분의 1 플러스 i 이런 형태가 있는데 이걸 또 유리하게 되면 2분의 1 플러스 i가 의 제곱이 되겠고 이 부분은 2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2i 이렇게 처리해서 이게 이제 i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루트 2분의 1 플러스 i 이번 시험 문제 나온 부분인데 제곱을 하게 되면 또 이렇게 역시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i 이렇게 처리해서 이 부분도 이제 i가 된다는 사실이죠. 저 제곱 왜 이런 부분들을 예로 들었을까요? 자, 우리가 이제 i를 내게 되면 너무 규칙을 좀 잘 알고 있으니까 쉽게 느껴지게 되면 1 마이너스 i분의 1 플러스 i 이런 형태로 좀 바꿔서 출제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의 제곱 이런 형태로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10제곱을 내고 싶으면 10제곱해서 이제 곱하기 10제곱 이런 형태로 낸다는 얘기죠. i의 10제곱 하나, 주어진 식의 10제곱 하나, 주어진 식의 이제 요거 가로 안쪽 식을 보게 되면 20제곱 하나 이제 결과가 똑같아지는. 자, 그러니까 이제 성질을 좀 정확하게 잘 이용해서 학습을 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지금 z값 자체가 2분의 루트 2분의 1 플러스 i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제 z 제곱 자체가 지금 i가 된다는 설명을 좀 들었죠. 자, 그러면 이런 적을 또 다시 4제곱을 하게 되면 이제 1이 되는 거니까 큰 틀에서 보게 되면 몇 제곱이죠? 8제곱을 하게 되게 되면 자, 1이 되겠다. 이런 성질이 이 문제의 좀 핵심적인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출제 뭐 거의 뭐 매번 나온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물론 이제 i가 나올지 마이너스 i가 나올지 그것까지는 이제 장담할 수 없겠지만 거의 모든 시험에 관련되어 있는 n 제곱했을 때 이제 특징을 좀 살펴가는 그런 문제 형태 확실하게 복습 잘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제시해 준 부분 좀 똑같아지는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 조금 이제 확장된 이론으로 학습 정확하게 좀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합기에 다룰 문항은 16번이 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 쫙 길게 나와 있는데 실수 K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습니다. 지금 이렇게 봐야 되는데 중간에 있는 실수 K값에 관계없이 이게 저 눈에 더 들어오면 안 됩니다. 먼저 2차 방정식 중근 같습니다를 먼저 잘 풀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짝수가 되는 거니까 4분의 D를 쓰면 되겠고요. 2가 튀어나가게 되더라도 지금 2K-M 이렇게 돼 있죠. B제곱 마이너스 AC인데 여기에 또 4가 있군요. 이거 좀 조심해야 될 요소들이 몇 군데 보입니다. 자, 2n 처리됐습니다. 자, 중분이니까 이제 제로 이렇게 풀겠죠. 자, 이런 식을 이제 정리할 때 이제 드디어 K 값에 관계없이 이게 이제 뭐 K의 항등식이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뒤에 이제 는 0하고 결합해서 자, 이렇게 좀 찾아야 되는 거니까 자, 식을 언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4k제곱 마이너스 4m k 더하기 m 제곱 되겠고요. 마이너스 4k 제곱 저거가 되겠고 그 다음에 플러스 4k 마이너스 8n 이퀄 제로 처리가 되겠죠. 이때 이제 정리를 이렇게 이제 k로 정리해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4 마이너스 4m에 k 정리했고 그 다음에 m제곱 마이너스 8n 이퀄 해서 이제 제로가 정리됐죠. 자, 이때 이제 k의 항등식이 다 처리되는 거니까 이 부분 이제 0 돼야 되겠고 이 부분 역시 0이 돼야 되겠죠. 자, 그렇게 처리되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m값은 1이 되겠고 m값이 1이니까 1 마이너스 8n 이퀄 제로 해서 n값은 8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m값, n값을 모두 구한 그런 상황. 이때 이제 곱하기 해주면 얼마냐? 당연히 8분의 1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16번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거의 또 모든 학교에서 반드시 출제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출제가 많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은 우리가 문제 풀이 어떻게 하는지 좀 확실하게 이해해서 한번 학습을 좀 잘해두면 되겠죠. 그런 문제 한 문제를 뭐 거의 맞추는 거니까. 자, 2차 방정식 실수 K값의 관계수. 자, 이런 부분 혼란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중근 같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2차 방정식으로 풀어라 라고 이제 이렇게 명명을 해준 겁니다. 그럼 2차 방정식 중근, 컴퓨터 D를 먼저 딱 풀고요. 이 식을 풀어갈 때 이제 K값에 관계없이 이런 이론을 적용해서 쫙 정리했을 때 이 부분이 이제 K의 항등식 이런 관점으로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다. 됐습니까? 풀이 순서를 좀 정확하게 잘 기억하면 되죠. 그럼 항등식은 이제 이 부분 이제 00 풀어가는 거니까 그 다음 저 풀이법 자체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반드시 출제되는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습 철저하게 잘 해가지고 확실하게 알아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동원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7번 이어집니다.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가지도록 하는 자연수 AB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해달라. 2차 방정식이 허근이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이제 판별식 이렇게 좀 살펴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가 있으니까 짝수 4분의 D를 쓰면 되겠고요. A제곱 빼기 되겠습니다. AC 형태 되니까 10-B제곱 이 부분이 허근이다. 그럼 0보다 작아달라 이런 얘기 되겠네요. 자, 그럼 요거를 이제 정리해 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처리한 결과 마이너스 10은 이항식해서 10 이렇게 좀 해주면 되겠죠. 자, 순서쌍 개수 구합니다. 자연수. 그럼 뭐가 있을까요? 1, 1 이런 게 있겠고 1, 2가 있겠고 됐습니까? 1, 3 하면 안 되죠. 2, 1에 그러면 그 다음 뭐죠? 2, 2도 가능하네요. 자, 그럼 이렇게 몇 개? 4개의 순서쌍이 존재해준다. 뭐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찾기 들어가면 되겠죠. 자, 먼저 이제 1을 중심으로 해서 A를 먼저 중심으로 해서 A가 1일 때 조사 끝났고 그 다음에 2일 때 조사 끝났고 해서 이제 개수를 구했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괜히 이제 뭐 자연수 순서쌍 이런 말 나와가지고 뭐 긴장하거나 뭐 그래가지고 이제 좀 어려워요 이렇게 느껴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출제자가 구하라는 그 부분들을 뭐 도전하는 정신으로 가볍게 처리해주면 또 쉽게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18번 이어집니다. 2차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실수 AK에 대해서 그 값을 구해서 더하기 한번 해달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주어진 함수의 최소값은 5다. 최고차가 양이니까 그렇죠. 최소값이 주어지겠습니다. 그럼 최소값은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자,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 처리해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k가 되겠고 마이너스 k를 대입을 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k를 제곱하면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2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되는군요. 야,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부분에서 이제 이게 어떻게 처리된다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a 해서 결과가 나오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결과가 얼마다? 5라고 주어진 거죠. 자, 관계식 하나를 얻어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직선과는 이참수 직선이 주어진 이참수의 꼭지점을 지난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이게 좀 꼭지점에 해당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꼭지점에 x좌표를 대입해 주니까 k 플러스 4가 되겠고 자, 복잡한 실을 쓸 게 아니라 이제 5를 이렇게 좀 사용하면 되는 거죠. 이 결과가 5라고 했으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제 k 값이 1이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k에다가 이제 그럼 2를 대입해 주면 되겠습니다. 2를 대입해 주면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a 이렇게 처리한 결과 5가 되나요? 오호, 그럼 a 값은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거 되니까 이제 마이너스 5 처리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a 값도 구했고 k 값도 구했을 때 2를 더하게 해달라. 그럼 이제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해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 뭐 주어진 식에 뭐 문자 뭐 k가 보이고 k도 막 보이고 뭐 조건도 주어져 있는 것 같아 좀 어려워 보였지만 사실 주어진 조건들을 그대로 처리한 거죠. 이차 함수의 최소값이다. 이차 함수 그래프 모양 최소값 꼭지점에다 그러니까 꼭지점 x좌표에 대입해서 나온 결과 정리한 이 식인데 이 부분이 문제에서 5다라고 해서 관계식 하나 좀 만들어 놓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구한 최소값 이 부분이 이제 꼭지점에 해당하는 건데 자, 꼭지점이 이제 지나야 될 직선이 주어져 있으니까 직선에다가 좀 대입해 준 거죠. 자, 이때 이제 센스 있게 이 식을 집어넣지 않고 이제 5를 먼저 대입해서 센스 있게 이제 k를 처리한 다음에 그 값을 또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a 값을 구해가는 흐름. 자, 이렇게 어떻게 이제 효율적으로 풀어가는지 이 부분만 이제 조금 참고로 하시면 아주 또 쉽게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19번 시작합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 거리가 루트5일 때 양수 k 값을 구해달라. 2차 함수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x축의 관계, 축과의 관계다. x축이니까 이때는 이제 y 값이 0 되는 거죠.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이제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1은 이꼴 제로 이렇게 돼서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2차 방정식 문제풀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문제는 이제 2차 함수하고 x축 사이 관계 이렇게 처리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2차 방정식 문제다 이런 얘기 되겠네요. 자, 그럼 근이 이제 알파 베타 이제 두 개가 나오겠다. 그럼 두 근의 합은 이퀄 마이너스 k가 되고 두 근의 곱은 1이다 이런 관계가 있는데 자, 두 점 사이 거리라는 얘기는 원래 이제 함수에서는 이렇게 이제 이게 알파 베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방정식이 근인데 여기 거리라는 얘기라는 게 뭐가 되겠죠? 두 근 차가 되겠습니다. 두 근의 차. 이 차가 지금 문제에서 이제 루트 5다라고 되어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 이런 부분들이니까 이게 이제 곱셈공식이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대입을 하게 되면 이제 k제곱에 마이너스 4 처리해서 루트 나온 결과가 루트 5다. 그러니까 이제 k제곱은 마이너스 4가 이제 5가 되니까 이 양식이니까 9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래서 이제 k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문제에서 양수 k를 구해라. 그럼 당연히 이제 3을 이제 답하면 되는 거. 됐습니까? 자, 우리 출제자가 이제 계속 이렇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함수하고 x축하고 사이 이런 관계를 좀 냅니다. 자, 그러면 보면 이제 우리가 x축이라는 수는 y값이 0이니까 0을 딱 대입해주면 2차 방정식해서 2차 방정식 문제가 된다라는 사실, 이 부분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문장 표현에서 이렇게 거리라는 부분들이 그다음에 이제 두근차 이런 형태로 해서 자, 이렇게 2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이론하고 또 어떻게 연결돼 가는지, 자,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 자, 이제 또 다르게 이제 변형된 문제들도 이제 자연스럽게 처리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제가 제시해 드린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맨 처음에 제가 이제 어떻게 풀어갔는지 다시 한번 좀 복습을 철저하게 잘 하셔가지고 확실하게 알아가는 그런 문제의 형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0번 이어집니다. 두 다항식 px, qx를 자, 이렇게 x-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0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식은 역시 좀 쓰면 된다라고 했죠. px, qx라는 좀 새로운 종류의 식이 얻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x-3으로 나누면 몫이 이렇게 뭔가가 좀 생기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10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 역시 풀이 원리를 좀 잘 지키는 거니까 우리는 이제 3을 좀 이걸 이제 0 만드는 거니까 x에다 3을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p3 더하기 q3은 10이다 이런 결과를 좀 얻어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새로운 식을 묻습니다. px의 제곱에다가 다시 또 qx의 또 제곱이라는 식을 있는데 이 부분 또 x-3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몫이 생기고 이때 나머지는 또 68이다 되겠죠. 그럼 또 역시 풀이 원리 지키기 0 이렇게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p3의 제곱 형태가 되겠고 q3의 또 제곱 형태가 되겠고 이 부분이 또 68이다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죠. 됐습니까? 두 개의 결과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그러면 a 더하기 b가 10이고 이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이제 68 이렇게 나온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이런 부분들 구하라. 그러면 이제 이 부분 뭐 똑같은 원리 패턴이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제 3 대입했을 때 나머지 r을 구해간다 이걸 아시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p3 곱하기 q3이다. 이 부분이 이제 문제의 r이다. 이런 형태 좀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 p3의 제곱 더하기 q3의 제곱 이런 건 이제 곱셈공식 활용식이니까 이 부분은 이제 p3 더하기 q q를 또 대문자로 써야 되는데 자 q3의 제곱 됐습니까?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p3 q3 자 이렇게 된다라는 식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68은 이 부분이 문제에서 저희가 이제 10 구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10제곱 그럼 100이라고 바로 쓰면 되겠죠. 2배의 p3 q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2배의 p3 q3 결과는 100에서 68을 빼니까 32가 되겠고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얼마가 되겠다. 16이 되겠다 해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역시 새로운 식 형태로 저 변형을 좀 구한 겁니다. 자 이렇게 그런데 좀 나눴다. 근데 이제 철저하게 기본 지키기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문제 제시해 준 그런 식을 나누고 몫이 생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처리해 가는 거니까 이해됐습니까? 자 철저하게 원리 지키기 역시 철저하게 원리 지키기 됐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잘 지켜가게 되면 풀어가는 풀이 좀 변형된 문제도 대처해서 풀 수 있다. 풀어간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나머지 정리라는 사실을 지금 동원고 문제풀이를 진행하면서도 몇 차례 계속 확인해 가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새로운 형태의 변형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장 기본 지키기를 통해서 그다음 이제 원리 좀 이용해서 풀어가는 것이 나머지 정리라는 사실 거듭거듭 확인해서 복습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다음 문항은 21번입니다. 세 실수 ABC에 대하여 FABC를 이렇게 좀 주어져 있다. 이런 부분들이라 이건 심각하네요. 자 근데요 다음에 또 여기 원래 정의된 요 자리에 또 복잡한 식 썼는데 이 결과가 192가 되는 자 이때 XYZ에 대해서 세 개의 값을 좀 구해달라. 자 그럼 주어진
이 정의 자체가 어떻게 좀 되는지를 좀 깔끔하게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된 이 상태에서 자, 주어진 이런 식들을 와, 요 A, B, C 자리면 이런 곳에 대입해서 푼다는 것은 너무나 말이 안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식을 좀 뭔가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3개짜리 세제곱하는 원리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좀 묶어서 전개를 좀 해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A 세제곱 3A 제곱에 B 더하기 C 3A의 B 더하기 C의 제곱 그 다음에 B 플러스 C의 세제곱 이렇게 해주면 이제 자 우리가 이제 A 더하기 B 세제곱하는 그런 형태처럼 이제 처리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처리되는데 A 세제곱은 소거가 되겠고요. 마지막 부분 전개할 때 우리가 이제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이 또 어떻게 되죠? 소거되고 3B 좀 정리했을까요? BC에 B 더하기 C 뭐 이렇게 좀 정리되면 되겠죠? B제곱 C제곱 이제 세제곱들이 지워지면서 자 그러면 이제 남는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더 잘 살펴보게 되면요. 자 3이 저 공통으로 있고 그 다음에 또 B 더하기 C가 전부 다 공통으로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쪽에 이제 A 제곱이 남았고 이쪽은 뭐가 남죠? A에다가 B 더하기 C가 남았고 이쪽은 BC가 또 이렇게 남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배의 자 이쪽부터 쓸까요? A 더하기 B도 있고 B 더하기 C도 있고 그 다음에 A 더하기 C 센스 있게 C 더하기 A 이런 형태를 쓰게 되면 되겠습니다. 와 FA가 이렇게 정리되는 이 복잡한 식이 이렇게 정리되는 그런 특징이 있네요. 됐습니까? 자 이때 그러면 문제에서 우리가 풀어야 될 게 지금 fx 플러스 y 마이너스 z 이렇게 처리가 됐고 다음에는 또 뭡니까? y 플러스 z에다가 마이너스 x가 되겠고 다음에는 z 플러스 x에 마이너스 y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자 이런 부분들을 그럼 위의 식을 맞춰보면 이걸 이제 a 이거를 b 이걸 c 이런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이제 a 더하기 b 결과가 얼마인지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두 식을 좀 더하게 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죠? y도 소거되고 x도 소거되니까 2y가 되겠고 그 다음 b 더하기 c를 처리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을 또 더하게 해주면 이번에는 어떻게 되죠? z가 양양 돼가지고 2배의 z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x, y는 소거되고 그 다음에 c 더하기 a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센스쟁이죠. 이때는 이제 x 값이 이렇게 남는 거니까 2x 이렇게 처리된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주어진 식은 매우 복잡한 모양 형태로 되는데 이 부분을 이제 치환해서 보게 되면 이제 f, a, b, c가 되는 거겠고 치환하게 결과가 3배의 a 더하기 b, b 더하기 c, c 더하기 a라고 처리가 됐으니까 이 부분 이제 요 결과를 이렇게 이제 대입해서 처리해 주게 되면은 8에다가 3, 8이 24, x, y, z 이렇게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우와 이제 좀 얻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결과가 지금 문제가 192다 라고 되어 있네요. 오호호호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약분을 하게 되면 얼마가 되는 건가요? 약분을 하게 되게 되면은 약분이 되나요? 192를 24로 그냥 한 방에 해볼까요? 그러면은 28, 48, 32 3 되겠고 28이 16에 19 그냥 한 방에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x, y, z는 그러면 이제 8 처리해서 결과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우와 이야 이 참 생각할수록 이 좀 상당히 좀 복잡한 문제 형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주어진 식 자 이게 좀 무지 낯선 형태 그 다음에 이렇게 자 이제 이 낯선 형태를 만났을 때 우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제 배운 부분 형태를 이용하는 거죠. 이렇게 두 개의 덩어리를 세제곱하는 걸 배웠으니까 그 부분을 이용해서 자 앞에 거 그다음 뒤에 거 이런 형태로 해서 자 전개 그다음 이제 뒤에 건 그대로 썼고 그러면 이제 소거가 되겠고요. 그다음 마지막 전개할 때 또 소거가 되면서 이 부분에서 소거되면서 이제 이만큼만 남겠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남는 부분들 이 부분 이제 어떻게 처리해 갈 것이냐 이런 형태가 됐죠. 자 공통 꺼내고 그다음 처리하는 절차 보여드렸습니다. 와 이 부분 보여는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시험 장소에서 만나게 되면 무지 당황할 것 같은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뒤에 부분 이렇게 된 부분들이 이것도 다시 이렇게 또 치환해서 또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주어진 조건하고 똑같은 모양이 되고 그때 이제 이렇게 계산해서 처리해서 풀어가는 부분. 자, 큰 흐름틀, 까탈스러운 문제라서 큰 흐름틀 또 다시 한번 되짚어 드렸습니다. 자, 뭐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나니까 또 할만 더 하네 이렇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험 장소에서 만나게 됐을 때는 느낌이 좀 다른 형태라서 어렵게 느껴질 그런 문제의 유형인 것 같습니다. 자, 복습 또 복습 그리고 또 복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곱셈 공식 그다음에 그거와 관련된 활용된 식들 잘 처리해가는 연습 충분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22번 살펴봅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2차 함수 그래프의 한 점 P에서 X축에 평행한 선을 그어서 직선하고 만나는 점을 Q라고 했습니다. PQ 길이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네요. 어떻게 식을 세워야죠? 뭐 당황스럽죠? 가장 기본을 또 지켜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의 임의점 좌표를 잡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좌표 표시하는 방법만 하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주면 좋을까요? 임의점 A 이렇게 좌표 놓으면 되죠. 그럼 Y 좌표는 A 플러스 3의 제곱. 당연히 함수식이니까 이렇게 얻어지겠습니다. 평행선을 쫙 걷으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Q점 좌표의 X 좌표는 잘 모르더라도 Y 좌표는 당연히 A 플러스 3의 제곱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이 직선 위의 점이니까 y 값에다가 a, 자, 전개해서 써야 되겠습니다. a 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9. 자, 이거 대입한 겁니다. 그럼 x 그 마이너스 5 이렇게 처리될 때, 그럼 x 값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항시켜서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a 제곱 플러스 6a. 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더하기 해주니까 14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좌표가 자연스럽게 표시가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PQ의 길이를 구하라. 그럼 이제 X 좌표가 주어져 있고 X 좌표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제 PQ 길이는 이제 자연스럽게 A 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14에서 빼기 A를 딱 처리해서 A 제곱 플러스 5A 플러스 14 이렇게 이제 결과를 얻어내면 PQ 길이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A에 관한 2차 함수가 되어 있고 최고차가 양이니까 이렇게 그려져 가겠고, 최소가 될 때는 꼭지점 x좌표가 마이너스 2a분의 b 이런 형태니까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최소 값을 또 구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까? 그럼 값을 구해야 되면 이제 마이너스 2분의 5로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4분의 25 빼기 2분의 25 더하기 1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니까, 자, 요거 계산하면 이제 4분의 25거든요. 마이너스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이제 그럼 더하기 어떻게 해주면 4분의 처리해주면 되니까 4, 4, 16에 5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자, 된 것 같습니다. 그럼 계산해주면 얼마가 되니까 31 처리되나요? 31 해서 4분의 31. 어우, 숫자도 좀 독특한 숫자가 나왔습니다. 4분의 31 이렇게 이제 답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죠. 자, 식을 세워가는 그 과정 자체가 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럴 때 조금 새로운 거 나왔다고 좀 너무 두려워하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프에 있는 점에서 평행선 같다. 아유, 점에서 좌표 이렇게. 아유, 이거가 이제 이 문제 제일 중요하다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적응하는 거 이제 좌표 만들어가는 이런 부분들 이거 조금만 연습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그림 나오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부분들이 제일 걱정되는 겁니다. 뭐 그래프에 있는 점, 뭐 좌표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놓으면 되겠습니다. 평행선 그었으니까 y가 그대로 나올 거겠고, 오, 그래프의 점이니까 이제 대입해서 y에 대입하게 되면 이제 x 값에서 찾아서 갖다 쓰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x좌표 나왔으니까 저 빼기를 통해서 길이를 구해가는 자연스럽게 이제 식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식 세우는 절차, 우리가 이제 활용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연습해둬야 될 그런 중요한 문제 유형이죠. 그러니까 복습 철저하게 또 잘 하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23번 시작합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사면체 OPQR에 대해서 각각 OP 제곱, OQ 제곱, OR 제곱의 값을 구해달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OP, OQ, OR, 길이는 15가 되겠고요. 세 모서리는 서로 5에서 서로 수직이다. 삼각형의 넓이 합은 37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서로 수직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5를 잡아서 축을 이렇게 좀 잡아가면 되죠. 직각 이렇게 되게. 자, 그래서 이제 이 끝자락에다가 우리가 자연스럽게 P, Q, R 이렇게 표시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이런 길이들을 우리가 좀 이제 X, Y, Z 뭐 이런 식으로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맨 처음에 주어진 대로 자, 길이의 합은 얼마가 되겠다, 15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가볍게 얻어줄 수가 있겠고요. 수직은 이제 그림 모양 됐고, 그 다음 이제 넓이가 어떻게 되죠? 자, 밑변 곱하기 높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부분 넓이 이렇게 구해가는 거죠. 됐습니까? 아하, 자, 그렇거군요. 자, 그렇다 하게 되면 이게 지금 곱하게 되니까 2분의 1에 x, y, z, zx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결과가 이제 37이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x, y, z, zx 일단은 깔끔하게 74 해서 이제 결과를 얻어내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정보가 주어져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는 이제 5p 제곱 더하기 5q 제곱
더하기 5r 제곱을 구하라 이런 얘기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곱셈 공식이 활용식이 된 거군요.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제곱 빼기 2배의 x, y, y, z, zx 이렇게 처리되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15의 제곱에서 이걸 또 한 번 더 2배 되군요. 그럼 148 이렇게 되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15제곱이 225죠. 거기서 148을 좀 우리가 좀 빼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7이 되겠고 6에다가 1이니까 또 77 이렇게 되나요? 77 이렇게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좀 틀리면 77 맞은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77 맞춰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게 되게 되면 역시 문제에서 좀 이렇게 뭐 주어진 식을 주어져서 풀어라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나중에 풀어야 될 것은 곱셈공식 활용식에서 이 부분 나온 것을 이렇게 풀어간다. 무지 단순한 그런 문제의 형태인데, 그죠? 자, 이 정도라면 우리가 이제 뭐 수식 형태로 이제 연습을 뭐 해도 뭐 많이 했을 그런 문제의 형태인데, 자, 실제 문제를 보게 되니까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자, 서로 수직 관계,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서 확실하게 이제 수직 관계 표시해서 됐죠? 그래서 길이들 이제 놨을 때 길이 돼 있고, 그다음 이제 길이 제곱 구하라 이런 것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의 넓이 부분 해서 이제 관계. 그래서 이제 곱셈 공식하고 이제 이 구한 부분들 연결시켜가는 뭐 그런 항목이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주어진 문장들 괜히 이제 뭐 박스 안에 뭐 가나다 뭐 이렇게 세 개가 돼 있다 이렇게 해서 좀 너무 두려워하거나 하지 마시고요. 차분하게 이제 주어진 조건들을 표시해가면서 도전하고 또 도전하면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24번 이어집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이 2이고 높이가 10인 원뿔에 내접하는 원기둥이 있습니다. 이 원기둥의 건널비를 S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주어진 식의 최대값을 구해달라. 원기둥의 한 면은 밑면은 원뿔의 밑면에 포함된다. 밑면이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좀 이렇게 원기둥에 대한 정보를 좀 얻어가야 되는데, 자, 이렇게 좀 모양 절반 잘라서 모양 보면 되겠습니다. 이 길이가 2가 되어 있고 높이가 10이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군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원기둥에 대해서 뭐 반지름을 뭐 놔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놓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큰 삼각형하고 이런 작은 삼각형들은 좀 닮은 관계가 있다는 걸 좀 아시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이 이제 2대 10이 이렇게 되니까 1대 6이죠? 그럼 R이면 여기 이제 6R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는 12-6R 처리가 되겠고, 그러면 요 길이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6으로 또 나누면 되죠? 그러면 2-R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해서 모양을 좀 만들어 놓을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부분이 근데 이제 필요한 건가요? 여기 부분만 필요한 건가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원기둥은 이제 이렇게 원기둥이 돼 있을 때 반지름 R을 구했고 높이가 12-6R 이렇게 구해진 거죠. 자, 근데 이제 건널비라고 했습니다. 건널비 그러면 이제 식이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아래도 있고 위도 있고. 자, 그러면 원넓이가 이제 파이 R 제곱 이런 형태가 이제 두 개가 있겠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 길이는 이제 2파이 R이 되겠고 높이가 12-6 6을 공통으로 끄집어낼 걸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자, 여기 넓이는 더하기 2파이 R에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6을 이제 공통 꺼내죠. 2-R에 6 이렇게 처리되는 이렇게. 그럼 됐습니까? 이만큼을 이제 모두 다 더하게 해주면 이 부분이 바로 뭐다? 건널비가 되겠습니다. 와, 건널비 구하는 식이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또 파이분의 S 이렇게 돼 있으니까 파이 나눠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2R 제곱 되겠고 2R에 그럼 또 어떻게 되죠? 2-R 곱하기 6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 거죠. 전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12가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죠? 이렇게 전기했을 때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0R 제곱이 되겠고 여긴 또 얼마가 되죠? 4, 6, 24R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모양이 좀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으면, 자, R에 대한 2차식 최고차가 음인 이런 식이 되겠고, 됐습니까? 그러면 R 값은 또 마이너스 2분의 B 이렇게 처리해주는 거니까 20분의 24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럼 또 이게 또 4로 약분되나요? 4, 6, 24, 4, 5, 20 그럼 저 5분의 6인 그런 모양에서 최대가 되겠습니다. 그럼 저 또 열심히 또 대입해야 됩니다. 우와, 산수까지. 자, 대입을 좀 처리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자, R 공통으로 하나 5분의 6 이렇게
공통 꺼내놓고 5분의 60 더하기 2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군요. 5분의 6 곱하기 그러면 5분의 2분이 5, 4, 20, 120에서 빼니까 5분의 60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아하,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또 약분이 되는 거니까 5분의 6 곱하기 5, 1은 5, 5, 20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럼 5분의 곱하기 72가 되네요. 됐습니까? 산수까지. 이거 시험 장소에서 많이 당황했겠는데요. 자, 뭐 계산하는 부분 보게 되면 좀 이 계산이 맞나 싶기도 하고요. 자, 문제 다시 한번 좀 검토해 봅니다. 반지름 2, 높이 10인 원뿔 원기둥이 있다. 건널비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 이렇게 비례식이 될 수 있는 이런 식을 딱 만들어 놓고 여기까지 기본으로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 안에다 이렇게 딱 이제 원기둥 형태 이해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R 이렇게 처리해 주게 되면 이제 이 B가 있으니까 6R 되겠고 이렇게 처리돼서 그래서 이제 원기둥 발췌했을 때 이렇게 전개도 해서 모양 그러면 이제 원넓이 2개 원넓이 2개 됐고 그러면 이제 원 둘레 길이인 2파이R에다가 높이 처리해서 자, 옆넓이 됐고 됐습니까? 구하는 식 해서 이제 정리해서 나누기까지 해서 정리해서 요거 만들어가는 절차가 당황하지 말고 좀 차분하게 잘 진행해야 되니까 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복습 좀 해야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는 2차 함수 모양 돼 있으니까 자, 이렇게 최대가 될 때 꼭지점 x좌표. 자, 이제 근데 숫자들이 자꾸 이렇게 나오니까 왠지 그죠? 최대값을 구해야 가는데 최대값을 구해 가야 되는데 왠지 막 이렇게 좀 낯선 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좀 싹 막 이런 과정. 하지만 이제 우리가 좀 자신감을 갖고 식을 이제 바르게 풀었으니까 자신감을 갖고 도전을 해서 풀이를 해야 될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막바지에 집중력이 흐트러질 만도 한 그런 24번 정도 왔는데 문제는 좀 어느 정도 복잡하니까 자, 힘내서 풀이 좀 계속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25번이고 동원고 시험 문제 드디어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인가요? 실수 A에 대하여 범위가 주어져 있습니다. A-1부터 A+1까지. 순수하게는 구간 길이 자체는 -1에서부터 +1이니까 요 길이 자체는 이제 2가 되는군요. 이 간격만큼의 범위. 근데 어딘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2차 함수 이 최대값, 최소값을 열심히 구했습니다. 자, 그래요. 범위를 잘 모르는데 구한다고요? 자,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자, 근데요. 이 구한 최대값의 다시 최소값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이 아주 중요하네요. 그럼 최소값에 또 최소값을 구하고 자,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군요. 꼭지점의 x좌표를 구하라. 이렇게 되면 이제 -2a분의 b 처리해 주는 거니까 1 대수 이제 구해 가는데 자, 이제 범위가 좀 정확하게 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범위가 만약에 이곳에서부터 이곳까지 되어 있다. 여기 간격은 이제 2가 유지가 되면서 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부분이 최대값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죠? 여기 이제 a-를 딱 집어넣어서 최대값 이렇게 구해 갔는데 이 구한 값을 우리가 이제 ma라고 할 건데 이 ma가 어떻게 되라고요? 또 작아져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 값이 지금 이렇게 범위를 구한 이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범위가 이제 조금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이 값이 최대 값은 이 부분 좀 이렇게 좀 더 내려오겠습니다. 그죠? 오, 더 작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얻어지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느꼈을 때 이렇게 내려올 때 가장 많이 내려오는 데는 어딜까요? 이걸 좀 생각해야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지 조금 좀 상상이 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런 결론이라면 제 생각에는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서 이 부분이 x값이 1 이렇게 돼 있는데 범위가 2였으니까 간격을 똑같이 잘라 가지고 이렇게 범위에서부터 이렇게 범위 여기가 이제 같아지게 되면 여기가 이제 1이니까 간격이 1씩 나눠지면 0부터 2 이렇게 범위가 되게 되면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범위 자체가 이제 확실하게 쫙쫙 이렇게 돼 있어서 평행돼 있어서 여기가 이제 a-1이었죠. 0이고 a 플러스 1이었죠. 여기 이제 2 이렇게 돼서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MA 해서 구해 갔는데 이 부분을 더 이상 작게 할 수 없습니다. 이걸 좀 이렇게 낮춰지게 되면 이거 더 올라가는 거니까 최대값은 오른쪽에 이제 높은 값이 돼가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하하, 이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에서 풀어야 될 최소값 P라고 하던 이 P 값은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F0이거나 F2 이런 부분 형태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최소값에 또 다시 최소값인데 최소값은 최소값이니까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스몰 ma겠죠. 스몰 ma의 형태. 이 q 값은 바로 f1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주어진 정보의 뜻을 파악했을 때 그 결과를 더 곱하기 해달라. 그럼 이제부터는 산수를 좀 열심히 해주면 되겠죠. 자, 주어진 식에서 f0 이 부분이 이제 p에 해당하는 건데 f0을 구해가는 거니까 가볍게 좀 식을 써서 4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 f1 이 부분이 q인데 주어진 거에 1을 대입해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1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좀 3 이렇게 처리되겠네요. 됐죠? 그럼 이제 PQ 값이 얻어져 있으니까 곱하기 해서 정답 12를 구해가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은 좀 쉽게 처리 가능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일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맨 처음에 최대값의 최소값이다 라는 이 표현이 뭘까? 범위가 주어져서 맨 처음 이렇게 생각해서 최대값을 구해가는데 이 최대값 구한 이 부분들이 가장 작아질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근데 범위를 좀 이동시켜서 해보니까 이렇게 더 작아지죠. 그랬을 때 더 이상 작아지지 않을 때의 모양은 뭘까? 자, 이렇게 대칭 구조로 해서 이 간격이 이제 2가 유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1, 1 해서 이제 간격 2 유지되는 됐습니까? 그럼 이제 양쪽 똑같은 모양이 됐을 때 더 이상 작아지지 않는다는 거 설명드렸습니다. 이쪽이 좀 범위가 이쪽으로 옮겨지면 여기 올라가서 최대값 부분이 더 이제 커져가는 모양이니까 됐죠? 자, 이 상황을 대해서 완벽하게 좀 이해를 했습니까? 라는 문제니까 자, 이 부분 이해하려고 여러분들 좀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번 길고 긴 동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해설 강의가 여러분들 학습에 보탬이 되길 바라면서 동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